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센터 청년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SNS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기부행위 법 적용을 놓고 앞으로도 검찰과 원희룡 지사 측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승용차로 법원에 들어선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고 겸허하게 소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응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은 첫날부터 치열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소요지 발표까지 한 검찰은 원희룡 지사의 혐의가 기부행위 금지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군의 특정 업체 상품을 원 지사 개인 SNS에서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게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취업센터에서 청년과 직원들에게 업무 추진비로 피자를 제공한 건 해당 센터가 지방자치법상 소속 기관이 아니고 청년들은 상근 직원도 아니라서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상 격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지사 측 변호인단은 제품 홍보는 제주산 제품의 판로 개척이 목적이었다며 맞섰습니다. 특정 업체 상품이 아닌 제주 특산물 전체를 위한 방송이었다면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내용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공소 사실에 포함한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피자 제공도 지역 청년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취업센터 직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휴정 끝에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부행위 법리 적용을 두고 검찰과 원희룡 지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개발을 둘러싼 환경훼손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정리해 이르면 오는 주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또 미혼모의 아이 입양 시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 역할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번째 사망자인데요. 숨진 남성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화복동에 사는 68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 시내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쯤 몸살과 함께 목이 아파오자 해당 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접종한 지 39시간이 지난 어제 새벽 0시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맞은 백신은 녹십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상온 노출 등으로 최근 효능 논란이 불거진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만큼 사망과 백신 접종에 연관성이 있는지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부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부검을 해서 이것이 인과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에서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도민이 190여 명으로 파악하고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백신을 맞으러 온 도민들은 혹시나 하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사망 소식도 있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컸었지만 그래도 독감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도 또 연관돼 있고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 접종을 받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예방접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혹시 예방접종 후에 발열, 무력감, 근육통 등 이상 증상이나 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병원으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에 대해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서귀포시 가정집 수돗물과 정수장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추가 신고 6건이 접수되면서 환경부가 정밀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유충은 취수원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된 서귀포 시내 지역에 하루 2만 5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 환경부 역학조사반 20여 명이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꼭지에 포집기를 설치한 뒤 서너 시간이 지나자 눈에 띄는 검은 물체. 움직임은 거의 없지만 살아있는 유충입니다. 인증 유수 사태를 해결했던 수공 전문가도 저희가 이번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급한 것은 유충이 더 이상 수돗물에 나오지 않도록 빨리 그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강정 정수장의 여과 시설은 미생물 제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급속 시설. 여과 장치로 활성탄이 아닌 모래를 사용하는데 교체 시기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충 같은 생물체가 아닌 일반 이물질만 걸을 수 있는 약품을 써왔는데 이마저도 비가 내리는 등 부유물이 많은 날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엄청나게 수질이 완전 깨끗하기 때문에 현재 취소해갖고 뭉집을 지금 당분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제 여과기를 걸쳐서 소독약품 소독하고 그렇게 이제 공급을.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현장 조사 결과 강정천 취수원과 취수원 상류에서 해당 유충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충이 여과 시설을 통과해 수도관을 거쳐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있는 하수 물들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많이 들어간다고. 걔는 이 정비를 그 전부터 도에다가 해야 되는데 불안하죠. 어떻든 간에 이번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뭐 이 물을 식수로 먹고 있는데. 어제 하루만 서귀포시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 6건이 추가로 접수된 가운데 제주도는 유충 차단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 생수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용수를 단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제주도의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중단 위기와 관련해 제주도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전출금으로 추진되는 학교 성면 교체와 내진 보강 사업의 집행 이월이 많아 도세 전출금 재원을 학교 급식비로 전환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와 교육청 모두 학생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 재원은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급식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학기에 접어든 요즘 전남의 변호는 알곡이 비어있는 쭉정이 투성이어서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어든 농가까지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철원 기자입니다. 황금 들녘에서 콤바인이 부지런히 나락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쌀 2,800kg을 수확했던 이 논에서 올해는 57%에 불과한 1,600kg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거둔 쌀도 다 익지 않아 퍼렇거나 알곡이 차지 않아 까만 쭉정이 투성이어서 수확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톤백으로 3개 반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1개 반이 없어진 거예요. 1개 반이 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논뿐만이 아닙니다. 장마가 워낙 길어 햇볕을 쬐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인데
농민회는 농가당 적게는 15%, 많게는 45%까지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이제 3분의 2밖에 안 나온 거죠. 3분의 1이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의 예측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통계청은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남은 72만 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0.2% 증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조사는 물론 공공비축미 수매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줘야 쌀 생산량이 줄어든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공공비축미 수매를 늘리는 경우는 생산량이 크게 높거나 반대로 쌀값이 폭락하는 두 가지 경우인데 지금은 둘 다 해당하지 않아 정부가 수매량을 늘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와 재난이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제는 가을빛이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최대 시속 6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한편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절기 상강인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특히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7도, 남부와 동부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22도, 북부와 동부 21도, 서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쌀쌀하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온라인 중고장터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강모 씨 등 3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중고장터에 여행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며 피해자에게서 27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4년부터 7년 동안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4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아 수사망을 피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기준 도내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초중학생 289명도 지원을 받게 됐는데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내 사구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해안사구에 안덕면 황우치 해변과 구자읍 단지모살 사구, 우도면 하고수동 사구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개발로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사구 곳곳이 훼손되고
주변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수장학살 진상조사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4.3 당시 많은 분들이 수장학살에 대해 진상조사 보고서에 언급이 없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3 관련 사업 예산이 진상규명보다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수장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도 도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2공항을 둘러싼 지난 5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